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2013년 서울의 한 지하 연습실에서 울고 있던 7명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데뷔곡이 차트 100위 밖으로 밀려나고 팬사인회에 고작 5명의 팬만 온 그날 밤. 우리 정말 망한 거 맞죠? 절망에 빠진 이 아이들에게 누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10년 후 이들이 빌보드 1위를 석권하고 유엔에서 연설하며 미국 대통령과 만나게 될 거라고요? 전 세계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21세기 비틀즈라는 찬사를 받게 될 거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진짜 성공 신화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시작을 지금 만나보세요. 흙수저 아이돌의 탄생.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작은 음악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믿기 어려운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2013년 6월 13일 새벽 5시, 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작은 건물 지하에 있는 연습실에서 급하게 울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지금 당장 와야 해. 애들이 완전히 무너졌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스태프 매니저인 제 선배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7명의 소년들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날이었거든요. 연습실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국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떨고 있었고, 지민이는 거울 앞에서 계속 안무를 반복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창문가에 서서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지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슈가는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 제이홉은 계속 안 될 것 같아, 정말 안 될 것 같아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리더인 아렘만이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있었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 선배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음원 사이트 순위를 확인했는데 100위 밖이야. 완전히 100위 밖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데뷔곡 No More Dream이 발매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과였거든요. 다른 신인들은 적어도 50위 안에는 들던데, RM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망한 거 맞죠? 그때 방시혁 프로듀서님이 연습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얘들아, 솔직히 말할게. 상황이 좋지 않아. 프로듀서님의 말씀에 연습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기획사들에서는 벌써 우리를 비웃고 있어. 빅히트, 그 작은 회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이야. 정국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던 정국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민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연습하며 꿈을 키워온 소년들이었거든요. 얘들아,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RM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대형 기획사의 자본도 유명한 선배 가수들의 후광도 없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잖아. 무슨 이야기? 비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말이야.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면 어떨까? 그때 슈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제이홉도 조금씩 갈라지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못생겨도, 가난해도, 실력이 부족해도, 그래도 꿈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야. 진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가능할까요? 대형 기획사들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프로듀서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음악의 힘을 믿어봐. 진짜 진심이 담긴 음악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닿는 법이야. 그날 새벽, 연습실에서 7명의 소년들과 몇 명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얼마나 무시당하든 자신들만의 색깔로 음악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몇 년 후 전 세계를 뒤흔들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무명의 서름. 2013년 말, 데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비가 계단 모서리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비야, 무슨 일이야? 제가 다가가자 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형, 괜찮아요. 그냥이 어디 있어. 무슨 일인지 말해봐. 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고향 친구한테 전화 받았어요. 친구가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연예인 한다고 설쳐대더니 결국 망했네라고 한대요. 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눈치 보이는 게 느껴져요. 제가 서울 올라와서 돈만 쓰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비야, 힘들지? 네, 정말 힘들어요. 음악방송에 나가도 카메라가 우리를 비춰주지도 않고 팬사인회를 해도 몇 명 안 와요. 어제는 팬사인회에 5명밖에 안 왔어요. 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후배 그룹들은 벌써 1위도 하고 상도 받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그때 RM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비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비야, 여기 있었구나. 무슨 일이야? RM도 비의 상황을 파악하고는 옆에 앉았습니다. 형도 힘들죠? 비가 RM에게 물었습니다. RM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어. 정말 힘들어. 어제 프로듀서님이 나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회사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룹 해체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비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앨범 판매량도 너무 적고 수익도 안 나고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RM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알아? 어젯밤에 우리 팬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한 팬이 글을 올렸더라고. RM이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봐.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사가 정말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 비가 글을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이런 글이 있어요? 응. 이런 글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 특히 해외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많아졌어. RM이 계속 스크롤을 내리며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미국에 사는 한국계 학생이 올린 글인데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다고 써 있어. 정말요? 그리고 여기는 동남아시아 팬이 올린 글인데 가난한 집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노래를 듣고 다시 용기를 냈다고 해. 비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른 멤버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정국, 지민, 진, 슈가, 제이홉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들, 무슨 일이에요? 정국이 물었습니다. RM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팬들의 글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지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악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네요. 진이 말했습니다. 슈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잖아. 더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 맞아. 비록 지금은 인기가 없고 돈도 안 되지만 우리의 진심이 담긴 음악을 계속 만들어야 해. 제이홉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7명의 소년들은 연습실에서 새로운 곡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위한 노래를요. 실패와 좌절, 사회의 편견과 무시.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노래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언젠가는 전 세계가 이들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SNS 혁신과 소통의 시작. 2015년 봄, 회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듀서님이 전 스태프를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프로듀서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기존의 홍보 방식으로는 절대 대형 기획사들과 경쟁할 수 없어요.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SNS입니다. 트위터, 유튜브, 이런 플랫폼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들은 SNS를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공식 계정만 있었고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멤버들이 직접 팬들과 소통하게 할 거예요.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괜찮을까요? 뭔가 실수하면 다른 스태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바닥이라고요. 프로듀서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부터 방탄소년단의 SNS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RM이 트위터에 올린 첫 번째 글을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RM입니다. 오늘 연습 열심히 했어요. 정말 단순한 글이었지만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와, 진짜 RM이 직접 쓴 거예요? 대박. 답장해 주실 수 있나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 다음날 정국이 연습실에서 춤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편집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었어요. 이거 올려도 돼요? 정국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돼? 올려봐. 그 영상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헐, 정국이 춤 실력 미쳤다. 다른 아이돌들은 이런 비하인드 영상 절대 안 보여주는데 진짜 자연스럽고 좋다. 외국 팬들의 댓글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오 마이 갓. 정국이 정말 재능이 있어.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사랑해. 방탄소년단은 다른 그룹들과 정말 달라. 그때부터 멤버들이 하나둘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일상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찍은 셀카, 먹고 있는 음식 사진, 길에서 본 예쁜 풍경들. 정말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지민은 연습 과정을 공개했어요. 실수하는 모습,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까지 솔직하게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더 좋아.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해.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로 팬들은 그런 솔직한 모습을 더 좋아했습니다. 지민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구나. 실수해도 괜찮아.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좋아. 다른 아이돌들은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방탄은 정말 다르다. 슈가는 작업실에서 음악 만드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작업하는 모습, 가사를 쓰다가 고민하는 모습,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모습들. 와, 슈가가 직접 이런 걸 보여주다니. 진짜 음악에 진심인 게 느껴진다. 제이홉은 밝은 에너지로 팬들과 소통했어요. 오늘도 호비와 함께 희망을 가져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더 힘이 나요. 지는 특유의 유머로 팬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요리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라며 실패한 요리 사진을 올렸어요. 팬들은 진의 솔직함에 더욱 애정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해외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 그들은 정말 진짜이고 진솔해. 다른 K-팝 그룹들은 절대 우리에게 이런 콘텐츠를 보여주지 않아. 몇 달 후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트위터 팔로워도 50만 명을 돌파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의 음악을 찾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형, 이거 봐요. 어느 날 정국이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노래 리액션 영상이 올라왔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노래 듣고 반응하는 영상이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의 한 젊은이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와, 이 가사들. 그들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자막으로 번역된 가사를 읽으며 그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이건 메시지야. 나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국적은 달라도 젊은이들이 겪는 고민과 아픔은 똑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그 공통분모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요. 첫 번째 돌파구. 2016년 가을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WINGS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26위에 진입한 거예요. 그날 아침 저는 프로듀서님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프로듀서님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빌보드야. 빌보드 200에 들어갔어.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차트 26위에 올랐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빌보드 200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앨범 차트였거든요. 한국 아이돌 그룹이 이 차트에 진입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멤버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렇게 흥분해 있어요? 정국이 물었습니다. RM이 손에 프린트 용지를 들고 있었어요. 빌보드 공식 웹사이트를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빌보드에 들어갔어. RM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빌보드요? 지민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응, 빌보드 200점, 26위.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습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제이홉이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예요? 정말 진짜예요? 진짜야. 여기 봐. RM이 종이를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BTS 윙즈 26위 선명하게 적혀있는 글자를 보는 순간 멤버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했어요. 비가 제일 먼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낸 거예요? 응, 해냈어. 진이 비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슈가는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슈가야,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 슈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100위 밖이었는데 이제 26위라니? 정국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그때 회사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언론사들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진입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루 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멤버들과 스태프들이 모여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차트에 들어가다니. 이제 시작이야. RM이 말했습니다. 26위는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정말요? 정국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게 증명됐잖아. 제이홉이 말했습니다. 그때 프로듀서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아? 뭐예요? 진심이야. 너희들의 진심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닿은 거야. 프로듀서님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다른 그룹들처럼 예쁘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진짜 이야기를 했잖아.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한 현실 말이야. 맞아요. 슈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사에 썼던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이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었고 느꼈던 감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한 거야. 비가 말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젊은이들이 겪는 고민은 다 비슷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팬카페와 SNS를 확인해 봤어요.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정말 열심히 했어. 마침내 세상이 그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국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드디어 우리 방탄이가 인정받네요. 진짜 자랑스럽다. 세계 K-POP의 진짜 실력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라고요. 작은 기획사의 7 소년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열린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기적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빌보드 정상, 정복. 2018년 5월 28일,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새벽 2시, 미국 빌보드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 티어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회사에서 밤새 대기하고 있던 저희들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1위! 진짜 1위야! 프로듀서님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멤버들은 아직 숙소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희는 급하게 멤버들을 깨우러 갔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큰일 났어. RM이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뭔 일이에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위야! 빌보드 201위! 그 말을 듣는 순간 RM의 눈이 완전히 떠졌어요. 뭐라고요? 정말이야. 우리 다 빌보드 201위를 했어. 다른 멤버들도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국이 비몽사몽한 상태로 물었습니다. 빌보드 1위, K-pop 최초로 J-hope이 설명해줬어요. 그 순간 숙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진짜예요? 지민이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비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고 슈가는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지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꿈이에요? 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현실이야. 우리가 정말 해낸 거야. RM이 진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한국 전체가 들썩였어요. 모든 뉴스에서 방탄소년단의 쾌거를 보도했습니다. K-pop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201위 달성. 세계 음악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작은 기획사 출신. 이제는 세계 정상의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했다며? 대박, 우리나라 가수가 진짜 자랑스럽다. 그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멤버들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RM이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무명이었던 저희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거든요. 이번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팬들이에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만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슈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고 저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을 텐데요. 기자가 물었어요. 비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J-hope이 말했습니다. 프로듀서님, 회사 스태프들, 그리고 팬들이 저희를 끝까지 응원해줬거든요. 그날 저녁,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들도 축하를 보내왔습니다. 축하해 방탄소년단, 정말 마땅한 결과야. 너희들 정말 대단해. 너무 자랑스러워. 한국 정부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문화외교관, K-pop을 넘어 한국 문화 전체의 위상을 높인 주역. 그날 밤 멤버들과 스태프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정국이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지하 연습실에서 울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니. 맞아. RM이 말했습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음악을 들려줘야죠. 프로듀서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룬 건 단순히 차트 1위가 아니야. 한국 음악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야. 네, 그 책임감을 잊지 않겠어요. 슈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더 큰 무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언어의 벽을 넘다. 2020년 8월 21일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발매되는 날이었어요. 이 곡은 방탄소년단 최초의 100% 영어곡이었습니다. 정말 영어곡을 내는 게 맞을까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팬들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국어로 노래했기 때문에 좋아해 주셨던 건 아닐까요? 멤버들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RM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음악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우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면
맞아. 제이홉이 말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우리의 진심은 똑같으니까요. 다이너마이트가 발매된 지 몇 시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 이거 봐요. 전국이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조회수가 1시간에 몇백만씩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속도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빌보드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한 거였어요. 한국 가수 최초의 핫백 1위였습니다. 1위. 핫백 1위. 귀가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진짜예요? 정말 진짜예요? 그날은 정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뉴스에서는 특별 보도가 나왔고 거리 곳곳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빌보드 핫백 1위. 전 세계가 한국 가수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가장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서 방탄소년단을 조명하기 시작했고 라디오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하루 종일 나왔어요.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 한국 음악이 미래야. 그런데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0년 12월 라이프 고우스 온이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이 곡은 대부분이 한국어 가사였어요. 이번에는 다시 한국어로 돌아왔네요. 슈가가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RM이 설명했어요. 삶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라이프 고우스 온도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했어요. 한국어 가사가 줄을 이루는 곡이 미국 차트 1위를 한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언어는 정말 장벽이 아니구나.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노래의 가사를 이해하려고 번역기도 돌리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대요. 정말요? 네. 팬카페에 가보면 한국어로 댓글 달려고 노력하는 외국 팬들이 정말 많아요. 정국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방탄소년단과 함께 한국어 배우기, 방탄소년단 노래의 한국어 단어 발음법,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넘쳐났어요. 그해 연말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노미네이트 된 거였어요. 그래미요? 지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다이너마이트가 그래미 후보에 올랐어. RM이 말했습니다. 그래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이었어요. 한국 가수가 그래미 후보에 오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미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귀가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프로듀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멤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서 현실 감각을 잃을 정도였거든요. 형, 이게 다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정국이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거야. 슈가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도 무명이었는데 제이홉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고 있어. 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음악으로는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방탄소년단은 음악이라는 언어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든 영어든 그들의 진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아이콘으로 2021년 5월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방탄소년단을 초청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백악관이요? 제가 전화를 받고 되물었어요. 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니요. 그보다 몇 달 전에는 UN 총회에서 연설을 했었어요. 정말 우리가 UN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RM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UN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왔어. 프로듀서님이 말씀하셨어요. UN 총회장의 선 방탄소년단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RM입니다. RM이 UN 연단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음악을 통해 세계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어요.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다. 한국 팝스타들이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다. 음악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이었어요. 2022년 5월 31일 방탄소년단이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였어요. 정말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거예요? 전국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우리가 이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거야. 슈가가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만남은 정말 역사적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들을 환영했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들의 음악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죠. 감사합니다. 저희도 음악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RM이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된 7소년들이 이제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니요. 음악적 성과도 계속 이어졌어요.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가 연속으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어요. 총 10주 연속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10주 연속이요? 지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야. 프로듀서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비틀즈 이후 처음이래. 비틀즈요? 비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응. 이제 너희들을 21세기 비틀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멤버들이 조용해졌어요. 비틀즈는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룹 중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런 비교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된 걸까요? 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전 세계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전 세계 언론이 방탄소년단을 21세기 비틀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방탄소년단 21세기의 비틀즈, 한국 슈퍼스타들이 세계 음악을 재정의하다. 작은 회사에서 세계 정보까지 그의 말,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 제안이 온 거였어요. 그래미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제이홉이 흥분해서 물었어요. 응.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야. RM이 말했습니다. 그래미 무대는 정말 꿈의 무대였어요. 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서는 무대였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정국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도 그런 아티스트가 된 거야. 슈가가 말했습니다. 그래미 무대에서의 공연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전 세계가 이들의 공연을 지켜봤고 끝난 후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에서 쇼를 장악하다. 한국 슈퍼스타들이 놀라운 공연을 선보이다. 세계급 아티스트들의 최정상 모습. 그날 밤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도 무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미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비가 물었어요. RM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심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만든 음악에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었잖아. 맞아. 제이홉이 말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만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정국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끝까지 버텼으니까요.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은 바로 진심과 끈기였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색깔을 잃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유산. 2022년 6월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룹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개별 활동에 집중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잠시 쉬는 거죠? 제가 프로듀서님께 물었어요. 그럼 해체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꿈도 펼쳐보는 시간을 갖는 거야. 프로듀서님이 안심시켜 주셨어요. 멤버들도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RM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색깔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아쉬워했지만 대부분은 이해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기다릴게. 시간 가져도 돼. 사랑해. 개인 활동도 정말 대단할 거야.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23년 3월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가 발매되었습니다. 타이틀곡 Like Crazy가 4월 8일자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한 거예요. K-pop 솔로 가수 최초의 쾌거였습니다. 지민이가 해냈어. 전국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솔로로도 1위라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방탄소년단으로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에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니까요. 지민아, 축하해. 다른 멤버들이 지민을 축하했어요. 고마워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민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계속 이어졌어요. 슈가의 솔로 투어, 제이홉의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RM의 개인 전시회. 각자의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만든 길을 다른 후배들도 따라오고 있어. 비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스트레이 키즈. 수많은 K-pop 아티스트들이 방탄소년단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문을 열어준 거네요. 정국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K-pop라는 장르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RM이 말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비록 그룹 활동은 일시 중단했지만 이들이 만든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세계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들리는 언어가 되었고 K-pop 팝 음악의 한 장르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무엇보다 작은 나라의 작은 기획사에서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전 연습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때 그 작은 공간에서 울고 있던 7 소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정말 못 들 것 같아요. 회사 규모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말들을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멋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13년 6월 13일 그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의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방탄소년단이 만든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언젠가 이들이 다시 7명으로 무대에 설 그날까지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사한 가장 위대한 선물,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2555일의 기록. 이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성공 신화입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성공 신화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3년 지하 연습실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었는지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감동적인 기록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꿈을 포기하고 싶거나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작은 시작이라도 진심으로 끝까지 해나가면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봐 줄 거라는 희망을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인들의 성공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런 한국인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